이 남성의 이름은 니시모토 쇼지로. 1976년 10월 22일 나가노현 이이다시에서 태어난 그는 외갓집이 지역에서 유명한 도시락 회사를 경영했기 때문에 부족할 것 없는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다만 그는 소심한 성격에 사회성이 다소 떨어져서 친구에게 돈을 주면서 집에 놀러와 달라고 부탁하는 등 인간관계가 좀 서툰 소년이었죠.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무렵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점점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고,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그는 그 분노를 자신의 여동생을 때리는 것으로 해소했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정상은 아니었네요. 아무튼 중학교에 진학한 그는 공부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고, 서바이벌 라이프나 에어건 같은 무기에 푹 빠져 수업을 빠지기 일쑤였으며 성적은 늘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이후 중학교 3학년 무렵 결국 부모님의 이혼으로 니시모토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의 집안은 외가 쪽이 부자였다 보니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시점부터 이전의 부족함 없는 생활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된 것이죠. 결국 중학교 졸업 이후 그는 삼림정비회사에 취업했고 산비탈에 낙석 방지용 그물을 설치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니시모토는 체격이 좋은 편이었다 보니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를 했지만 18세 무렵 그동안 모은 돈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로는 무단으로 회사를 결근하기 시작했고 결국 일에도 흥미를 잃어 21살 무렵 퇴직하게 되었죠. 이후 그는 토목회사 등을 전전하며 이곳저곳에서 일했지만 금방 그만두기 일쑤였고 그러던 2002년 8월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 디스크를 앓게 됩니다. 건설업에서 일하던 니시모토였다 보니 이 허리 디스크는 상당히 치명적이었고 결국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낙은 바로 파친코였죠. 하지만 그는 퇴직금까지 쏟아붓고 돈이 떨어지자 대출을 받아 파친코를 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중독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2003년 3월 22일 그는 빚을 갚기는커녕 집세도 제때 내지 못해 결국 자신의 자취방에서 쫓겨나 렌터카를 빌려 차에서 숙박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는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해보려 했지만 허리 디스크로 인해 육체 노동이 불가능한 그에게 마땅한 일자리는 없었고 결국 렌터카 반납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냥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그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니시모토가 떠올린 아이디어는 절도였습니다. 집을 나온 지 약 2달쯤 되었을 2003년 5월 그는 이이다시의 한 빈집에 몰래 침입해 우리 돈 1,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훔쳤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점점 대담하게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그는 이런 방식으로 절도를 반복해 큰 돈을 얻었고 무단으로 타고 다니던 렌트카는 적당한 장소에 버린 후 중고차를 사서 끌고 다니며 훔친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죠. 당시 그는 부잣집 아들 행세를 하며 단골 술집의 여성 주인 A씨에게 호감을 표시했는데요. 이 A라는 인물은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이 상당한 액수의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보니 점점 부잣집 아들 행세를 하는 니시모토에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9월 무렵 니시모토는 과거 자신의 자취방에 무단으로 침입해 무려 1,020만엔, 우리 돈 약 1억 원에 가까운 거금을 훔쳤는데요. 그는 이 돈으로 파친코를 즐기는 것은 물론 고급 손목시계를 구매하거나 고급 자동차 오디오 세트로 교체하는 등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러던 와중 그가 과거 타고 다녔던 렌터카 업체는 자동차 도난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니시모토가 타고 다니다 버린 렌터카가 발견되어 업체 측은 그에게 이용료를 갚으라며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억에 가까운 돈을 훔친 니시모토였지만 그는 3달도 채 되지 않아 이 돈을 전부 써버렸고 결국 2004년 1월 13일 27의 나이였던 그는 이번엔 택시 강도를 마음먹게 됩니다. 당시 그는 나고야역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일부러 먼 지역을 행선지로 지정한 뒤 인적이 드문 장소에 도착하자 품에 숨긴 흉기를 꺼내 59세의 운전기사 미나토 야스오 씨를 살해한 뒤 한화 18만원 정도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한편 3개월 동안 1억이라는 돈을 펑펑 쓰는 그의 모습에 술집 여주인인 A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니시모토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니시모토가 훔친 돈은
고작 18만원. 그는 더 큰 돈을 원했고 3개월 후인 4월 26일 이내 세 번째 범행을 저지르는데요. 당시 그는 이이다시 나이오지에 살던 77세 여성 시마나가 미에 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15만원 정도와 저금통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참고로 소름 끼치는 점은 니시모토와 피해자는 주차장 문제로 아는 사이였다는 점이죠. 한편 시마나카 씨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니시모토를 소환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경찰은 그에게 적당한 질문을 던진 뒤 곧바로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경찰이 유력 용의자로 선정한 것이 니시모토가 아닌 피해자의 딸이었기 때문이죠. 즉, 이 인간이 범인일 거야 라고 단정짓고 그에 맞춰 수사를 벌였다 보니 제3자인 니시모토는 애초부터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경찰에 소환된 이유 역시도 주차장 관계 서류에 그의 사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부른 것뿐이었죠. 아무튼 당시 억울하게 범인 취급을 받게 된 51세였던 피해자의 딸은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경찰서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지만 결백했던 그녀는 결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번엔 피해자의 손녀였던 28살 여성, 즉 용의자의 딸을 파출소로 끌고 가 입구에 자물쇠를 채우고 커튼을 친 뒤 엄마한테 자수하라고 네가 설득해. 자수하면 형이 가벼워져 라며 용의자의 딸에게까지 강압 수사를 벌였고 오늘 이야기한 거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니지마 라는 말로 무슨 폭력 배들이나 할 법한 방식의 입막음까지 했다고 하네요. 한편 렌터카를 벌였다 업체 측에 덜미가 잡힌 니시모토는 연체료와 수리비를 한 달에 30만원씩 갚는다 라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끝냈지만 정작 합의가 끝나자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회사 측은 참다 못해 니시모토를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니시모토는 이거 경찰에 엮이면 범행 들키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에 빠져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범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니시모토는 전화번호부를 읽으며 가족 구성과 주소를 바탕으로 혼자 사는 노인을 추련했고 8월 14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혼자 살던 69세 노인 가토 히토시 씨의 집에 침입해 그를 살해한 뒤 현금 260만원가량을 훔쳐 렌터카 회사에 겨우겨우 갚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잣집 아들인 줄 알고 사귀었는데 정작 돈이 없어 쩔쩔매는 모습을 본 A씨가 그에게 이별을 고한 뒤 동거하는 집에서 쫓아낸 것이죠. 결국 니시모토는 9월 7일 저녁 7시 20분 무렵 이번엔 자기가 예전에 털었던 한 집에 몰래 침입해 집주인인 74세 키무라 아이코 씨를 살해한 후 그녀의 가방을 빼앗아 도주했는데요. 참고로 그가 빼앗은 금액은 고작 6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반복된 범행으로 노하우가 생겼던 것인지 발자국으로 특정하지 못하도록 새 켤레의 신발을 구매한 후 범행에 사용한 신발은 즉시 버렸다고 하네요. 그가 매달 렌터카 회사에 갚아야 할 금액은 30만원, 5차 범행으로 훔친 돈은 고작 6만원 정도였기에 그는 다음 타겟을 찾아 나섰고 니시모토가 고른 희생자는 이이다시에 살던 56세의 한 회사 임원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인이었고 월급날까지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니시모토는 빈집에 침입해서 숨어있다가 귀가하면 죽이고 훔친다 라는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침입 단계에서 보안장치에 경보가 울렸던 탓에 그는 황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경보가 울리는 지역 근처에서 도주하던 니시모토를 발견, 그를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그는 앞선 범행들을 자백하게 되었고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죠. 변호 측은 어릴 적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성장 과정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다며 심신미약을 위해 정신감정을 요구했지만 법원 측은 이를 기각했고 이내 재판이 시작됩니다. 변호 측은 범행 자백은 자수에 해당한다. 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의 애정 없이 자랐다. 사형은 위헌이다. 라는 말로 어떻게든 사형을 피하려고 했고 니시모토 역시 미안한 마음이 든다. 나는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 죽음으로 보상하고 싶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확정적 사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 잔인한 범행이며 재산적 피해도 막심하다. 라는 말과 함께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자기가 사형을 받아 마땅하며 죽음으로 보상하고 싶다던 니시모토는 곧바로 항소했죠. 2006년 10월 11일 항소심에서 니시모토는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항소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범죄가 있기 때문이다. 4건의 살인 말고 다른 범죄가 또 있었다. 2003년 4월 무렵 후쿠시마 시내에서 여성을 차로 치었다. 여성이 경찰에 연락한다고 하길래 목을 졸라 죽였다. 시신은 산에 버렸다. 이에 순식간에 법정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그의 진술로 인해 후쿠시마 경찰은 인원 1000명 이상을 동원, 니시모토가 언급한 시신 유기 장소를 이잡듯이 뒤졌지만 시신은커녕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그리고 경찰이 이를 추궁하자 그는 어처구니 없게도 거짓말이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이로 인해 2007년 1월 11일 니시모토는 항소를 취하했고 그의 사형이 확정됩니다. 개인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부분이 정말 많은 사건이었네요. 용의자의 딸까지 감금해 입단속을 시키는 경찰의 강압 수사는 물론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해서 다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닌데 말이죠. 저만 봐도 그렇고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